싸늘한 주검이 되어 눈앞에 누워있는 동생 유나를 보며 쌍둥이 언니 유진은 그 앞에 주저앉아 소리쳐 울었습니다. 언니 유진은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몇 시간을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너져 내려버리기에는 쌍둥이 언니 유진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그 유명한 707 특수부대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형사들에게 받은 동생 유나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가 날 신고해! 감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너 여기 서계속이라고 싶으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네. 자살한 동생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이런 녹음 파일에 수상함을 느낀 유진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떠 있었고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 녹음 파일.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죠. 직장 상사들의 협박, 성희롱, 갑질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여는 순간 유진은 경악했어요. 동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비건,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호텔 방까지 동생 유나를 몰래 찍은 영상들이었죠. 유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 개자식들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에 분노한 쌍둥이 언니 유진은 동생 유나가 다녔던 회사에 출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 유진이 아닌 동생 유나의 모습으로 말이죠. 유진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정말 잠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14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유진의 잠을 깨웠습니다. 707 특임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의 습관이었죠. 한 번의 벨소리에도 즉시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발신자는 서울 중부경찰서였습니다.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서유진 씨 되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유나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하얀 천으로 덮인 유나가 누워 있었어요. 26살. 유진보다 단 3분 늦게 태어난 릴란성 쌍둥이 동생이었죠.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울증 치료제를 한꺼번에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유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형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유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이 본능이 속삭였죠. 뭔가 이상하다고. 유나의 원룸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유나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섬유유연제, 그리고 유나가 좋아하던 복숭아 향 핸드크림.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옆에는 빈약병이 뒹굴고 있었어요. 유진은 유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둘만이 생일이었죠. 0315.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언니, 더는 못 견디겠어. 미안해. 전송 시각은 어젯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나는 평소에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항상 유진아라고 불렀죠. 쌍둥이니까
서로 반말을 썼으니까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유진이 눈이 방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살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죠. 완벽해 보이는 현장일수록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에어컨을 켜려다가 유진이 손이 멈췄습니다. 환풍구 나사 하나가 살짝 풀려 있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유진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올라선 유진은 환풍구를 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외장하드가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유나야.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복잡한 16자리 암호였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07 부대에서도 암호 해독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민수 대위님, 저 서유진입니다. 유진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30분 후 24시간 카페에서 민수를 만난 유진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살이라니. 그 밝던 유나가? 민수도 부대 행사 때 유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회장 하드에 뭔가 있을 거예요. 유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민수는 외장하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나가 다니던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유나 씨, 오늘도 무단결근이신가요? 연락 좀 주세요. 팀장님이 화나셨어요. 유나 씨, 정말 걱정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마지막 메시지는 김하연이라는 동료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진실을 밝혀줄게. 거울을 보니 유나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어요. 일란성 쌍둥이의 축복이자 저주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얼굴이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유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유나가 좋아하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유진이 속삭였어요. 내가 너희 목소리가 되어줄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유나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유진이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적진에 침투하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임무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건물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가 전쟁터의 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그리고 유나가 왜 그토록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니까요. 유진은 회사 건물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유나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유나가 즐겨 쓰던 연한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유리에 비친 모습은 완벽한 유나였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침착해. 넌 지금부터 유나야.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케팅팀 사무실이 보였어요. 유진의 발걸음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유나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김하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하연이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사흘이나 연락이 안 돼서.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었어요? 유진은 유나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려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위장 침투 훈련을 받았던 덕분이었죠. 아.
하연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믿음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했어야죠. 팀장님이 엄청 화나셨어요. 그 순간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윤아. 굵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박진우 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빛이 유진을 텄어요. 팀장실로 와.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따라갔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팀장실 문이 닫히자 박진우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무단결근, 사흘, 연락 두절. 설명해. 유진은 떨리는 연기를 했어요. 유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하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그래서 박진우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연락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나? 문자 한 줄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온몸이 긴장했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죠. 유나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박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난달에도 갑자기 조퇴하고 그 전달에는 병가 내고. 그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유진의 근육이 굳어졌어요. 공격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죠. 회사 생활이 힘든가? 박진우의 손이 어깨를 쓸어내렸어요. 유진의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손길. 유나도 이런 걸 견뎌야 했구나.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진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심한다고? 어떻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최도현 상무였죠. 아, 우리 유나 씨 왔구나. 최도현의 미소가 번들거렸어요.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러운 미소였죠. 걱정 많이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가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유진은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참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가족, 일이라니까. 최도현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죠. 그런데 유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지난번 프로젝트 건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유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아, 맞다. 최도현이 손을 놓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이거 유나 씨가 떨어뜨리고 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 사무실에서 발견했는데 순간 유진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유나가 복용하던 그 약. 아, 예, 제 거예요. 유진이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건강 조심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최도현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내가 왜 이 약을 먹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자, 이제 일하러 가봐요. 아, 그리고 최도현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해외 출장 건 잊지 않았죠? 유나 씨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유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외 출장. 유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따 봐요. 두 사람이 나가고 유진은 홀로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또 불려갔네. 불쌍해서 어떡해. 그냥 회사 그만두지. 왜 버티는지. 유진은 유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업무 서류들과 함께 진통제가 한가득 들어 있었죠. 컴퓨터를 켜고 유나의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메일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들이 보였어요. 어제 일은 비밀입니다. 우리 둘만의 약속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발신자는 모두 최도현이었습니다.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유나 씨, 하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유진은 하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였죠. 좋아요. 휴게실로 가는 길,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 씨, 정말 괜찮아요? 예.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유진은 하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연 씨,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연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 밤 퇴근 후에 만나요. 회사 밖에서. 여기서는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온몸을 긴장시켰어요. 역시 이 회사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밤 10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24시간 카페. 유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진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연이 들어왔어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나 씨, 하연이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만? 뭘 그만해? 난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을 뿐인데. 최도현의 목소리였어요. 끈적끈적한 목소리에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상무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 그냥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너도 날 좋아하잖아. 안 그래?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였죠. 최도현 상무가 유나 씨를 노리기 시작한 게. 유진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처음엔 그냥 칭찬이었어요. 유나 씨는 정말 예쁘다. 일도 잘한다. 그런데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죠. 하연이 커피잔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야근할 때 일부러 둘만 남게 하고, 회식 때는 옆자리에 앉히고, 거부하면 다음 날 바로 보복이 시작됐어요. 보복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고, 인사고과 최하점 주고, 팀장한테 윤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고. 유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윤하가 견뎌야 했던 지옥이 눈앞에 그려졌죠. 윤하가 신고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인사팀에도 감사팀에도. 하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최도현은 회장님 조카예요. 박진우 팀장은 그의 충실한 개죠. 인사팀장도 최도현 라인이고요. 그제야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윤하가 왜 그토록 절망적이었는지를. 신고 내용은 오히려 최도현한테 보고됐어요. 그 후로는 더 심해졌죠. 하연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내가 날 신고했다고? 감히? 최도현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잔인했죠.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현명하게 행동해. 알겠나? 예. 윤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이런 녹음이 더 있어요. 윤하 씨가 죽기 전까지 계속 모았죠.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회사에서는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 대위님, 접니다. 외장하드 복호화됐나요? 응. 방금 끝났어. 그런데 유진아, 이거.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내용이 심각해. 지금 바로 와. 30분 후 민수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 녹음 파일.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최도현과 박진우의 협박, 성희롱, 갑질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두 번째 폴더를 여는 순간 유진은 경악했어요. 동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건 민수도 말을 잊지 못했어요.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호텔 방까지. 윤하를 몰래 찍은 영상들이었죠. 카메라 각도로 봐서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유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 개자식들이. 세 번째 폴더. 다른 피해자들.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젠 마이너스 2022년 퇴사. 박수연 마이너스 2023년 퇴사. 김민지 마이너스 2023년 자살. 파일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각 파일에는 그들이 겪었던 피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민지도 자살이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작년에 한강에서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유진은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윤하의 일기. 2024년 3월 15일. 오늘도 최도현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내일 당장 해고될 테니까. 엄마, 병원비가 필요한데. 2024년 6월 22일. 더는 못 견디겠다. 죽고 싶다. 하지만
그냥 죽을 순 없다. 내가 겪은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2024년 9월 30일. 오늘 박진우가 내 음료에 뭔가를 탔다. 다행히 눈치채고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엔 피할 수 없을지도. 마지막 일기는 유나가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2024년 10월 14일. 더는 못 버티겠다. 최도연이 해외 출장을 가자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모은 증거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해서. 하지만 제발 이 증거들을 찾아줘.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는 끝까지 싸우려 했던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정의를 위해. 유진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검찰에 고발하자.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놈들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거예요. 놈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유진은 USB를 꺼냈어요. 707 부대에서 사용하던 특수 스파이웨어가 들어있었죠. 내일 회사 전산망에 이걸 심을 거예요. 최도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거고요. 위험해. 들키면 들킬 리 없어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707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의 눈빛이었죠. 유나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에 제가 반드시 실현할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백업은 내가 맡을게. 유진은 다시 파일들을 살펴봤어요. 그때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X. 암호화가 더욱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추가로 복호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이건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볼게. 일단은 가진 증거로 시작하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프로젝트 X라는 파일이 계속 신경 쓰였죠. 그게 모든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는 청소 직원들만 있었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최도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유진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상무님께서 급한 서류를 놓고 가셨다고 해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유진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죠. 707 부대 최신 기술이었어요. 흔적도 남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3분 만에 작업을 끝낸 유진은 조용히 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태연했죠.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진우가 계속 유진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 씨, 점심시간이 되자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유진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상으로 올라간 박진우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유나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눈빛이 달라졌어. 걸음걸이도 그렇고. 박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전에는 날 볼 때마다 눈을 피했는데 요즘은 똑바로 쳐다보더라고. 유진은 애써 웃었어요. 그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도 있고 해서. 그래? 박진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회식이야. 최 상무님이 특별히 준비했대. 꼭 참석해.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그날 밤 유진은 707부대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이 고비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뭔가 일이 생길 거야. 특히 최도현이 준비했다면.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오히려 기회예요. 놈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강철이 보조 장비를 건넸어요. 707부대 동료였죠. 이건 특수 제작한 시계야. 녹음과 녹화가 동시에 가능해. 그리고 이건 작은 알약이었어요. 뭐예요? 해독제야. 웬만한 약물은 다 중화시킬 수 있어. 유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고급 일식집의 별실, 마케팅팀 회식이 시작됐어요. 최도현이 유진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죠. 우리 유나 씨, 오늘따라 더 예쁜데? 최도현의 손이 유진의 어깨를 쓸었어요. 유진은 속으로 토할 것 같았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유나 씨, 이거 마셔봐. 최도현이 잔을 내밀었어요. 맑은 사케였지만 유진은 특수부대 훈련으로 단련된 후각으로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약이 들어있었어요. 유진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살짝 대는 척하며 옆으로 흘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 유나 씨가 술을 잘 못하는구나. 최도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엔 맥주였습니다. 역시 뭔가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해독제를 삼켰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유나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죠. 조금만 더 참아. 유나야. 다시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연기를 계속했어요. 약간 취한 척. 최도현의 농담에 웃는 척. 그때 최도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유진은 특수부대에서 배운 속독법으로 재빨리 내용을 확인했어요. 충격적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X 진행 상황. 타깃 5명. 확보 완료. 프로젝트 X. 유나의 외장하드에 있던 그 파일이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죠. 회식이 끝날 무렵 최도현이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유나 씨, 다음 주 일본 출장 준비는 잘하고 있어? 네, 상무님. 호텔은
내가 예약해뒀어. 스위트룸으로 최도현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업무 얘기도 많이 해야 하니까 방은 붙어 있는 걸로 했어. 유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미소를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 최도현이 유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넌 뭔가 다르다. 유진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유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침착하지 않아. 항상 떨었거든. 최도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죠. 넌 누구야? 순간 유진의 뇌리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체가 들킬 위기였어요. 상무님, 무슨 말씀을? 목소리도 미묘하게 달라. 유나는 더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최도현의 손이 유진의 턱을 잡았어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때 박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상무님, 너무 마신 것 같은데요. 유나 씨도 좀 변한 것 같긴 하지만 변했다고? 박진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제가 좀 더 지켜볼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유진은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비정상적인 접근 감지. 보안팀에서 조사 중. 유진의 스파이웨어 활동이 발각된 거예요. 예상보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정교했던 겁니다.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발각됐어요. 보안팀이 추적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제 컴퓨터까지 역추적할 거예요. 당장 증거물들을 백업해. 그리고 회사를 떠나.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프로젝트 X가 뭔지 알아내야 해요. 유진아, 위험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보안팀이었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USB를 뽑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USB를 변기에 버리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최도현이었어요. 역시 내가 뭔가 하고 있었구나. 그의 눈빛이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체를 밝힐 시간이야. 넌 유나가 아니지? 화장실에서 최도현의 소나귀에 잡힌 유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뭐라고요? 유진이 애써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무님, 무슨 말씀을? 연기, 그만해. 최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유나는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없어. 항상 벌벌 떨었거든. 그 순간 유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USB를 꽉 쥔 채 최도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난 유나가 아니에요. 최도현의 눈이 번뜩였어요. 승리의 빛이었죠. 역시. 그럼 넌 누구지? 서유진. 유나의 언니예요. 순간 최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언니? 유나한테 언니가 있었어? 쌍둥이 언니요.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이 죽인 유나의 언니. 최도현이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내가 죽였다고?
유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나약한 겁쟁이처럼. 그 말에 유진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유나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증거 있어? 최도연이 조롱하듯 물었어요. 자살한 겁쟁이의 언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설마 이 USB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 최도연이 유진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어요. USB를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유진은 707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순식간에 몸을 틀어 최도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놀란 최도연이 유진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보안팀, 저 여자를 잡아. 최도연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계단을 막고 있었죠. 포위됐다.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이어 최도현과 보안팀이 따라왔어요. 이제 갈 곳이 없네. 최도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USB 내놔. 그럼 좋게 끝내줄게. 유진은 옥상 가장자리로 물러났어요. 아래는 20층 높이였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걸 버릴 거예요. 유진이 USB를 들어보였어요. 그럼 던져봐.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백업도 없을 텐데. 그때였어요. 틀렸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발송됐어요. 10분 전에 최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일까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떠 있었죠. 녹음 파일,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유진이 최도현을 똑바로 봤어요. 프로젝트 X의 모든 내용까지. 프로젝트 X라는 말에 최도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궁금하세요? 프로젝트 X가 뭔지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성범죄 계획, 타깃을 정하고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었죠. 최도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유나는 그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했던 거죠. 자살로 위장해서. 증거가 없어. 최도현이 발악했어요. 유나는 스스로 약을 먹었어. 난 아무것도. 정말요? 유진이 손목 시계를 가리켰어요. 지금 이 순간도 모두 녹화되고 있어요. 생중계로. 최도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옥상 곳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707 특수부대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비상구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도연 씨, 당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최도현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연행했죠. 박진우 씨도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보안팀 사이에 숨어있던 박진우도 체포됐어요.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유진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됐지? 내가 지키려 했던 정에 이뤘어. 1시간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들이닥쳤어요. 최도현의 사무실, 박진우의 컴퓨터, 인사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상무님이 체포됐대. 성범죄라니.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특히 여직원들은 하연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연 씨가 용기를 냈잖아요. 증언해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조직적 성범죄, 실태, 폭로, 피해자만 20명 이상, 회사 차원의 은폐 정황도, 구 서윤아 씨, 진실을 밝히려다 극단적 선택. 유나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2년 전 퇴사했지만 이제라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어요. 프로젝트 X의 전모가 드러났죠. 최도현 일당은 5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회사는 이를 묵인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도현은 징역 25년, 박진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6개월 후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나법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법이었어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었죠. 유진은 법안 통과 현장에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야, 내 이름이 법이 됐어. 더는 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1년 후 유진은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어요. 기업 성범죄 전문 수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검찰청 특수부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707 부대 경력과 이번 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던 거죠. 저 수사관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또 다른 대기업의 성범죄 정황이었죠.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유나의 정의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날 밤 유진은 유나의 묘를 찾았습니다. 유나야, 오늘도 한 명을 구했어. 내가 남긴 용기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유나가 대답하는 것처럼.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떠났지만 그녀의 정의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정의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왔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